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들으신 대로 닷새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라 계속돼 확산 위험은 여전합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교수님 확산 추세는 약간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100명의 기준을 뒀었는데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세대로 본다면 지금 상태로라면 그 목표에 이번 주는 그러니까 주말이라 좀 환자가 줄어든 확진자 수가 줄어든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 초에는 아마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하다가 이번 주 안에는 10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추정하신 그 추세대로라면 네. 이번 주까지 그 2.5단계 네. 하고 2.5단계를 일단은 좀 끝낼 수 있는 걸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희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 이 어떤 감소 추세가 이어져야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인데요. 네. 그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24%대였던 게 21%대까지 내려가서 한 3%쯤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그 감소 된 크기가 좀 작기는 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감소세는 적어도 4, 5일 또는 일주일 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그 2.5단계를 시작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감소하는 폭은 예상하신 것보다 어떻습니까? 네, 예상했던 것보다 아직 좀 작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 아마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이것 역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새 이제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요, 교수님. 네. 9시 이후에 주점이나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네.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밤에 한강변이나 이런 데 잔뜩 모이는데 네. 야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광화문 집회에서의 집단 감염의 사례에서 보듯이 야외라고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밀폐된 실내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2.5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이 2.5단계가 우리나라 전체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세를 우리가 꺾기 위해서 지금 2.5단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좀 대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외라도 밀집해 있으면 위험스럽긴 마찬가지인데 네. 가능하면 야외 피치 못해 나갈 때는 좀 떨어져 있어야겠군요. 방법밖에. 네. 야외에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 한 간격을 유지하고 하는 게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 추세로 보면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100명대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 좀 유지되는데 또 다시 이제 추석을 맞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져서 다시 확산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갖는 게 좋으니 가능한 한 요번에는 그 고향에 가지 않고 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방법, 고향에 가더라도 예를 들면 분산해서 가는 방법,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조금 창가나 이런 쪽에 안전한 곳을 유지하는 방법. 네, 그런 식의 그 다양한 좀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무증상이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감염된 걸 모르고 어떤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한 40%쯤 되고 여전히 지금 지역 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 비율이 20%를 전체 감염의 20%를 넘는 상황이니까요. 내가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로 연로한 부모님을 방문했다가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또 그 방문을 자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됐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뵙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걸 막기 위해선 가서 뵙지 않는 수밖에 없군요, 올해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또는 뭐 식당이나 술집처럼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에 가지 않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부모님을 좀 서운하시더라도 뵙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사 네. 파업이요. 네. 전공의를 복귀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무척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의사협회가 정부와 여당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들이 요구했던 그 철회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에서 그 근무로 복귀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뤄왔었는데요. 예. 늦게라도 그 복귀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합의 사항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혹시 교수님 아시는 거? 합의 사항의 주요 내용은 그 국회의 경우에 이 여당 국회 내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 의과대학 증원 문제, 공공의대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그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하에 논의해서 결정한다. 동시에 이제 의과대학 증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료 취약제를 없애고 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밖에 이제 정부와 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 뭐 의료 전달 체계, 공공병원의 확충 이런 문제는 또 정부와 따로 의정 협의를 통해서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앞으로 네. 이 의료 개혁이 가야 할 방향은 네. 지방의 어떤 의료 사각지대 없애는 방향이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네, 말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는 예.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런데 그동안 어떤 본질과 상관없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좀 어떤 극한 대립을 한 경향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네, 네. 전공의들의 요구 중에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되 의사의 수나 공공의료 확충 이런 거는 계속 어떤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그 복귀를 미뤘던 이유가 이제 철회라고 하는 단어가 합의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건데 예. 사실 그 철회라고 하는 것 수준까지 합의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의과대학의 증원을 원하고 국민들이 지역의료의 강화를 원하고 공공의료의 강화를 원하는데 국민들이나 다른 이해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뭐 전공의들의 의견 또는 의사들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인 것 같고요.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는 정책 내용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정부 내에 또 그리고 국회 내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이제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 그 안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전파하고 설득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어떤 대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네. 앞으로도 전공의들이 어떤 환자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데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요구를 미세한 요구까지 극한으로 통과시키는 네. 거는 좀 지양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는 그 이제 보다 좀 갈등을 줄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요번처럼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다시 만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파업을 좀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국공립병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좀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이 정책 담당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는 가장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까요. 네.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요? 이 지방 어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규모 병원이 많거나 또는 뭐 의사가 많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적정 병원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중규모 이상의 병원을 세우려면 거기 네. 필요한 의사들도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방향이겠죠?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예. 지역의사제를 의사를 10년간 한 3천 명 정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게 예.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의료 취약지와 지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도시에 있는 병원에 비해서 의사 수가 부족한 만큼을 고려해서 예. 추산한 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의사 시험 안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다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네, 그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밤 자정이 그 의사 국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예. 시한이었는데 14%밖에 등록률이 예. 되지 않아서 그럼 86%가 등록을 하지 않은 네, 거고요. 등록을 예.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시 그 시험을 볼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기존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또는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의사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어서 정부가 다시 국시의 기회를 지금 본과 4학년들한테 주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어떤 국민들의 여론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험 안 봤다, 시험을 안 보고 투쟁하면 너 또 시험 다시 봐라. 모든 걸 용인하는 네. 백기투항한다는 어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 그 의사 파업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그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 힘이 센 전문가 집단의 정부가 너무 무력한 모습을 예. 보여주는 것, 예. 또는 이제 다른 비슷한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보이지 않았던 정부가 양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뭐랄까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네. 가야겠는데,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며칠은 안 남았는데요. 그 며칠 동안 가장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시죠. 예. 지금은 가능한 한 그 불필요한 매출을 자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위험 시설에서의 감염이 주로 있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공간에서의 감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외 활동과 접촉을 자제하시는 게 주말까지만 참아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말씀 아까 기억에 네. 남는데요. 예. 모두가 같이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